자, 사회복지학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 지난달이 들었었잖아요. 어, 언니도 들었었고. 다시 리플레이 이런 거? 한 달 들었어요? 언니는? 아, 10월 달에 왔었구나. 가만히 있어. 문 좀 닫아줘요. 이론 강의 듣고, 여러분, 저 학원서 동영상 제공하지요? 동영상 제공하면, 지난달에 동영상에서 매주 동안 그 OX 자료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갖고 복습 보세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 안 나갈 테니까. 동영상 다 지금 저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 강의 듣고 나면은 저기 뒤에 UX 자료가 전체 한 100쪽 정도예요. 그러니까 7회분 정도.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여러분 복습해야 됩니다. 올해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그냥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지네. 예. 내년 시험은 3월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왜냐면은 그 찾아간 동주민센터 그래서 복지 허브하죠. 그래서 그게 내년 7월부터 전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동주민센터가 동마다 한 3명 정도 사례관리 팀 만들어서 직접 사례 발굴, 사각지대 발굴하는 작업 때문에 내년까지 증원되고 7월에 확대되니까 7월부터 배치하려면 3월에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내년까지 3월에 볼 겁니다. 그 뒤부터 이제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2018년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뭐 정권 바뀌면은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불가능, 예측 불가능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 토요일 날 광화문 가서 한 4시부터 한 10시까지 있어. 감기 들었어. 그걸 뭐, 저 뭐더라? 대기 오염 뭐더라? 미세먼지인가? 먼지도 많고 막 떠들어댔더만. 한 4시 한부터, 4시부터 10시까지니까 6시간 있었나? 6시간 있었는데, 어, 그전과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다 일반 시민들 다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노조팀이, 강성팀이 있어가지고, 경찰차 한번 끌어내리고, 그때 밧줄로 해서 한 3대 끌어내렸지. 그 끄떡없어요. 저기, 차단막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경찰 쪽 가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경찰들이 하도 많으니까, 청와대 가는 광화문 그쪽만 막고 나머지 다 터놨어요. 그래서 시위 집회하고 나서 종로로 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명동으로 해서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남대문 앞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한 바퀴 쭉 1시간 반 정도 걷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한 앞에 3분의 1 파트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돌아오니까 한 7시인가 돼서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서울시청 밑에 가면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서 뭐 간단한 음료 하나 먹고 과자 하나 먹고 그러고서 올라왔는데도 그래도 행렬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한 20분 이상 앉아 있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출발 때보다 행렬 더 늘어났어. 그래서 광화문부터 해서 밑에 쭉 해서 서울 그 시청까지. 그래서 아예 카메라 안 잡히는 거야.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절반만 나온 거야, 사진에. 절반만. 그 상공서 찍었어도. 예, 그래봤자 우리 폐한테 안 들리니까 아무 이유 없지. 안 들리니까. 그거. 이번엔 특히 막 중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학생들 많이 나오고. 할머니들도 많이 나오고, 아저씨도 많이 나오고, 거기 가족팀 많이 나왔지. 그래서 뭐 다들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비읍시다. 자동차를 끌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난 두 가지 경우죠. 자동차 부품을 잘못됐거나 운전 잘못했거나 그렇죠. 이번 사고는 운전자 잘못이 더 크지요, 그렇죠. 그렇죠, 운전자가. 그래서 만약 자동차 부품 잘못되면 부품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 바꾸거나 그러면 되고, 근데 이번에 운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혼자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운전자를 세우는 게 원칙이 될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계속 얘기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우리 폐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을 들을 거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군지 몰랐지만 이번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우리 폐하께서는 독자적 결정 능력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도 결국 누구 얘기 들을 거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누가 또 그 양반을 조절할까? 논어에 이게 있어요. 공자 말씀 중에 이게 있더라고. 관료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위가 낮음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자기 능력이 없음을 바로 한탄이라.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죠?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능력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 공무원을 뽑을 때 선발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봉사성과 전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봉사성, 봉사 목적 의혹, 그에 따라 부처별 전문성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폐하께서 봉사성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은 전혀 나스인 거죠. 그죠?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국가로 된다면은 자리를 내려오는 게 아주 마지막 국가의 일, 그런 거죠. 능력이 없어 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 여러분 공무원도 얼마나 엄청난 절차를 거치냐고 그렇죠? 필기 시험 거치죠, 면접 시험 거치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봉사성과 전문성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 중에 아무나 앉혀도 현재 폐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더 잘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최소한 뭐 부패진 할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 쓰레기 새끼들이 말을 달려들어갖고 그걸 다 이제 농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엄청난 그 예산이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에서 돈 없다 하죠. 그때 날라간 예산 모아도요. 바로 그 무상 교육이 가능할 정도로. 참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욕구에게 적절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증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으로 거둔 세금을 진짜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에 배분하는 거.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봉사성 가지고 임해야 되고 진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장관들 보니까 어떤 쓰레기 새끼들 다 올라오더라. 대체 누가 지명했을까 보니까 바로 엉뚱한 무당이 앉아가지고 참, 야, 어떻게 저는 그 장관 임명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개쓰레기들 뭐 그만 갖다 놔 했더만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참 어이없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권력이랑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폐하 한 사람만에 그 옆에 붙은 그 쓰레기 새끼들 많으니까 그들이 결코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버티겠죠.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에 달려 있는데 어차피 모든 게 국민들 수준에 달려 있어요. 어차피 뽑은 것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고 그렇죠? 그 뽑을 때 바로 봉사성 능력을 갖춘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뭘 갖췄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 딸이니까 잘하겠지 그런 바로 확인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그전에도 그랬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제일 답답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대통령 담화는 어떤 경우도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답변과 질문과 토론한 적이 단 전혀 없어요. 소위 의사통이 전혀 없었어요. 항상 읽었어요. 항상 읽었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과연 저걸 누가 썼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읽는다 그 말이요? 자기가 독자적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혀 안 치요? 안 합니다. 왜? 의사통이란 기본 능력이 안 되니까. 의사통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서로 상대가 갖고 있는 생각, 바램, 소망을 듣고 상대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능력 일정이 의사통 핵심이에요. 그죠? 즉, 무조건 내 것만이 의사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회복지는 엄청난 가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법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각자 다른 관점에서 각자 좋은 대안 내놓고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것이 정책 결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어떤 가치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다. 결정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읽더라고요. 그게 속 터지더라고. 어. 왜 저렇게 읽을까? 저렇게 능력이 없나? 요새는 우리 폐하의 능력을 가장 대표 예언했던 거 전역 의원이었죠. 그 양반이 우리 폐하가 말 짧은 이유는 바로 힘원 뜻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양반 말이 맞았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지른 것이고 지금 남은 시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만이 빨리 뭐그 재원이 그죠? 그 자원이 더 이상 낭비가 안 되고 좀 더 복지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사회복지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정치와 경제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둘 다 자원 배분 관련되지만 경제가 자원을 만드는 거 생산이고요. 정치와 배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반드시 특정 경제 상황에 따라서 특정 정치 념을 위해서 나타난 제도와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중요한 내용이 오늘과 다음 주와 복지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 복지 역사는 주로 뭐냐면은 바로 경제와 정치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래서 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특정한 경제 상황이 존재하게 되고 특히 그 중에 두 가지 경기 침체 상황이나 경제 호황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경기 침체되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복지가 축소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경제 성장은 무조건 복지 확대한다 천만에 경제 성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치 권력을 누가 즉 배분 쪽으로 정치 권력 배분을 강조한 쪽이 집권한가 아니면은 주로 는 자본가 중심으로 집권한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만 가지고 복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정치 이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로 복지 발달은 그런 경제와 정치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바로 복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배울 텐데 그중에서 결론적으로요. 정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가 더. 이렇게 이해하세요. 야,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우리 여러분 가정이나 주위 가정들 다들 경제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돈 많은 집안이 싸우고 소송 걸고 그런 거 많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고려하면은 뭐려 국가가 부여당해서 결코 모든 가족에 공정한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한 사회 정치, 한 가정 내에서 분배도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어. 예, 그래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게 가족 경제와 국가 경제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언급할 때, 이제 이걸 이해합시다. 자본주의의 상대들은 사회주의가 있죠? 사회주의. 그 떨리면 갑자기 자본주의 책을 읽길래 너 자본주의 뭔지 알고 있냐? 뭐 몰라요. 아니, 자본주의 뭔지 뭐 무슨 책 읽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준 건데, 야, 우리가 이제 그 복지학 공부할 때 복지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은 기본 속성이 상대적 학문이에요. 즉, 자연과학은 절대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은 참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이 확실치 않은 건 있겠지만, 그건 사회과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다양한 이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아니고요. 서로 상대적 비교는 핵심이에요. 복지학 자체가.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상대 개념 비교해 보시라. 그런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바로 경제의 자원 배분 원리 차이입니다.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자본주의 특징 뭘까요? 자본주의 특징. 내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특징을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경제? 이쪽도 경제야. 이쪽도 경제고. 그렇죠. 경제 어떤 속성? 어? 사회복지학은 자본주의를 모르서 복지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회복지학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자 나온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본주의 어떤 식으로 배분해질까? 어떤 식으로? 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는. 본인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 내가 현재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 배분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용어로 우리가 과학이란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특정 단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머니, 그렇죠? 어? 능력, 소유, 재산, 그렇죠?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과 돈 이런 능력에 따라 자원이 배분 논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자에게는 많은 자원 배분되지만 그건 사회주의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능력 따라 배분 그 말은 문제점 뭐죠? 능력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자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뭘 통해 이루어지죠? 배분이? 사회주의는 능력이 아닌 뭐? 여러분 사회복지학 때 수십 번 들을 단어입니다. 뭐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분배 원리가 능력이 아니고 뭐다? 뭐예요? 어? 능력이 아니고 뭐? 사회복지야. 그 사회복지는 뭐에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죠? 능력보다? 네? 결핍? 계급? 계급 너무 어려운 단어. 야, 계급이란 단어는 자본주의 노동자 중에 노동자에게 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 능력과 상대된 단어, 능력과. 어떤 단어? 어? 능력이 아닌 뭐?
사회복지가 가장 기본인데? 능력이 아닌 뭐? 어? 평등하게. 그거는 분배 방식, 그 분배 정도고, 뭐? 수요. 약간 좀 더, 다른 말로. 어? 복지학 용어로 바꾸면 수요를. 영어로 need, want. 그렇지, 욕구지, 욕구, 욕구. 욕구잖아요, 여기. 이게 사회복지 핵심 아니야, 그죠? 그 사회복지학은 시장에서 나타난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욕구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게 사회복지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구에 기반하고 자원 배분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능력에 의해서 자원 배분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자본주의는 그렇죠. 시장에서. 시장을 통해서 각자 걔네들이 갖고 있는 화폐량만큼 배분되죠. 그럼 사회주의는 시장보다 국가죠, 국가. 죠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거나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경쟁 과정에 사람들이 근력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배분을, 그 자원을 생산할 거다. 사회주의는 경쟁보다, 경쟁보다 연대, 연대. 야, 그런데 여기 가장 기본 관점이 있어요. 인간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잘 보세요. 하나가 주로 성선설 또는 성학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유추해보세요.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이 성선설 또는 성학설에 근거하고 있을까? 자본주의는 뭐에 근거하고 있을까? 성학설? 사회주의는 성선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현실적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 그럼 여러분 바라볼 때 인간은 악한 성성이 큰 것 같아요? 선한 본성이 큰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큰 것 같다? 악한 거, 선한 거. 둘 다 없다?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크다고 선택한다면. 그럼 51대 49 이런 식으로. 선? 선 쪽이? 어느 쪽이? 선? 악 쪽이? 악, 성악설. 성선. 성악. 성악. 악. 자, 동물은 어떨까? 동물은 어떨까? 동물은. 인간이 아닌 동물. 어? 왼쪽 오른쪽 중에. 자,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인간 둘 다 갖고 있죠.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근거에서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 어느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은 바로 이 그럼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악설 추가하게 되고 바로 뭐 쉽게 해서 뭐냐면 국가가 급여하면은 사람 일 않고 바로 탄생 의존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침체 가져올 거다. 그래서 바로 능력 없는 자는 천하 배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한 적이 많은 배분이 필요하다 해서 성악설 존재로 경쟁과 시장에서 능력 배분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게. 이게 확립되지 않는 한 무에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면은 사회주의가 욕구 그만이요. 대신 이걸 전제합니다. 능력에 따른 노동, 그리고 욕구에 따른 배분이에요. 어? 우리가 사회주의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생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노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동해야 되는 건데 노동은요. 내가 욕구만큼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는 노동해야 됩니다. 야, 그럼 우리 사회복지가 주로 뭘 추구하죠? 자본주의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복지학이 추구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복지 발달 정도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갈 때 어느 지점에 도착하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도 있고요. 자본주의에 가까운 국가도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요게 현실적으로 사실 존재하게 되는 건데 정도 차이인데 이거 정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여러분이 체력이 좋아. 체력 좋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한 달, 저 1년에 바로 여러분이 바로 1억치를 잃은다 합시다. 1억치.
근데 여러분이 봐, 내가 솔로라서,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은 연봉 막 2천이 필요하다, 2천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죠? 내가 열심히 해서 1억 번 거 중에 내가 8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금 낼 의도가 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내가 1억치 일했는데 나는 얼마큼은 내가 세금으로 낼 의지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1억 일했으면. 어? 1천만 정도 세금 낼 거. 9천 내가 갖고, 그때 9대 1. 어? 8대 1. 8대 2. 10%. 3천. 3천. 5대 5. 3천. 2천. 2천. 현재 국가가 넣는 세금도 35%예요. 이 자본주의 우리나라 국가도 30%는 거든, 35%는. 그렇죠. 근데 10%. 확실하게 이게 여기 맞는 거야. 확실하게. 어?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회주의 논리예요, 사회주의 논리. 이게 사회복지 논리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 전제돼야 되면, 그죠? 사람들이 능력껏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구에 따라 바로 이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충분한 자원 배분대로 바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선설이고, 이게 사회주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 기반이에요, 사회복지 기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알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현실은 바로 이쪽인데, 바로 이념적으로 사회복지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 현실이 이렇다면 굳이 우리의 사회복지 추구할 사회적 제도 노력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렇죠? 어.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게 돼요. 어떤 나라, 그죠? 그 말은 그 나라에 바로 국민의 연대의식이 형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이 인간관 전제 차이, 인간관 전제 차이. 근데 이런 연대성, 경쟁성 이것도 사실은요, 본능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재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다닐 때 알바 해본 사람, 알바. 대학 다닐 때, 알바. 거의 다 해봤죠? 아니면은 등록금 걱정 안 해본 사람, 걱정 안 해본 사람. 많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합격하게 되면은 바로 알바하거나 부모님이 힘들게 장만해 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알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부 사실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것도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세금 내라고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대학생 되면은 등록금 무료, 그리고 생활비 150만 원. 150만 원. 등록금 안 내는 것도 째고 책 사보고 공부하라고 생활 150만 원 준다면 150만 원.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는 70만 원. 실업자에게는 70만 원.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취업할 때가 70만 원 주고,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15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취업해서 국가 세금 50% 내라 하게 되면은 저항감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크면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바로 내가 얻은 세금의 소득의 일부를, 상당부를 세금 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연대성도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꼭 본능적보다는 사후적으로 충분히 바로 사회가 형성 가능한 구조입니다. 구조. 어. 그래서 사회복지하는 게 사실 쉬워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쪽의 장점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무한한 바로 지상 낙원의 현실이야, 그죠? 자본주의는요, 능력 있는 자는 뭐 천국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천국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40만 말도 탈 수 있고, 그죠? 10만짜리 말도 갈아탈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살면서 그 40만짜리, 40만 원, 이제 40억짜리 말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말 한 마리가 40억짜리? 10억짜리 그 말 들어봤어요? 상상도 못 해봤죠? 우리 살면서 10억짜리 말을 탄다는 생각도 못 했잖아. 그죠? 그죠? 말리바자까지 그 뭐 한 200만 원 하겠지. 소 한 마리 되는 거. 차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마장맛을 바로 다섯 명뿐이야. 다섯 명뿐이. 진짜로
금수저 갖고 태어나고 그런 1억, 10억, 20억짜리 말을 아무 때나 갈아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런 세상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대신 문제점 뭐죠? 문제점은 바로 능력 없는 자. 근데 자문제에서 능력이 두 가지, 빈민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빈곤한 경우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일하는 경우, 일 않는 경우. 그렇죠? 근데 능력 있는데 일 않는 경우는 자기 선택이니까 그 사람이 구제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서구에서도 그 상가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 있는데 일한다 그러면 그거 안 줘요. 근데 핵심은 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책임 아닌데도 필요한 어떤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이쪽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필요한 욕구에 해당되는 최저 생활에 관한 사회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복지가 사실 이게 쉬운 건데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원이 배분 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심리적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배분 방식이. 그죠? 배분 방식.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와중에서 나라마다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고, 우리가 아까 스웨덴, 덴마크는 주로 이쪽에 가깝고, 우리나라 주로 전 자본주의에 가깝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둘 다 공통점은요. 둘 다 당연히 자연 배우니까 경제 성장을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공무원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 15년 지나면 연봉 3천 좀 들 겁니다. 연봉 3천. 3천. 그래 맞벌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6천이죠. 그렇죠? 6천.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연봉 6천이면은 진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연봉 얼마예요? 지금 연봉. 어? 지금 생각해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근데 이 6천 혹은 3천 되더라도요, 가정마다 삶이 전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왜? 6천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3천 가지고도 알뜰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은요,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어차피 수입이 한정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이 받자 바로 3천에서 6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 그 이상은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뒤에 결정된 것은 소비 양식,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소비하냐, 누구와 같이 소비하냐, 어떻게 소비하냐, 그에 달려 있습니다. 어? 특히나 통계적으로도요, 통계적으로 지난번에 미국서 어떤 회사 젊은 애가 자기네 직원 전부 다 연봉 7천 주겠다 했었죠. 그렇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7천 정한 이유가 이랬어요. 행복과 소득과의 관계, 소득 관계. 행복 소득과 관계가 말 행복.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이게 소득에서 이게 7천, 7천. 7천인데 그 7천과 요까지는 비례합니다. 비례. 근데 그 뒤부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연봉 7천까지는 어느 정도 행복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맞아. 그죠? 근데 그 뒤 지나면 그 뒤부터는 소득이 아니고 소비를 통해서 행복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비를 통해서. 소비 방식. 그래서 그 양반이 바로 전 직원 연봉 7천까지 정한 이유가 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맞벌이 하고 좀 점프 지나면은 7천 되겠죠. 그죠? 7천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공무원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짬밥 정도 되고요. 연봉 쌓이면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행복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맞벌이. 둘 다 공무원이면. 네. 그 뒤부터는 여러분 소비방식 차이가 소비방식.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 바로 한 사회 경제적도 중요하죠. 그럼 분배가 그러면 중요한 소리예요. 그죠? 한 사회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저 9위입니다. 세계 9위. 경제 OECD에서 9위예요. 근데 복지는요. 그 OECD 34개국인데 그중에서 32위쯤 됩니다. 32위쯤. 복지는. 어? 그래서 능력은 9위, 배분은 30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수준에 의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복지를 확대할 능력이 있다.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분배만 바꾸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육같은 배분 가능하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미국과 비교할 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가도 주로 뭘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죠? 경제 성장이 복지를 확대한다. 계속 떠들죠. 그죠? 그게 바로 박통때 논리, 선성장 후 분배 논리야. 근데 그때 어느 정도에 맞았어. 그죠? 왜 거졌으니까. 그죠? 어? 그때는 인당 국민소 지금 2만 6천 달러인데 그때는 뭐 150달러 이렇게 됐거든. 그렇죠? 그때 그 말이 맞았는데 근데 아직도 그 얘기야. 아직도 그 얘기죠. 아직도 그 얘기. 아직도 지배계급 자본가들은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 그 거시적 논의할 때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는 좀 더 많은 분배할 수 능력 있는 국가니까 더 이상 우리가 경제 성장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현재 있는 부를 어떻게 재분배하게 되면 훨씬 사회 전체적 효용이 증가하거나 행복이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분배 쪽에 복지하게 이런 식으로 분배하자라고 추구하는 중에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건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자가 그것을 내놔야 되는 건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분배는 권력이 분배를 전제로 하게 되고 정치 권력 반에 바뀌어야 그래서 이 국가가 누구 빈민들을 위해서 분배하는 쪽으로 정치 권력 바뀌어야 좀 더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어떤 학문인가 하면은 현재 우리의 물적 토대인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하기 복지학이야. 그래서 항상 복지학은요. 현실 존재하는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관점. 물론 긍정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복지학은 여기서 능력 있는 부자를 다룬 게 아니고 여기서 능력이 없어서 탈락한 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분을 하는 그 학문이 복지학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실한 비판적 관점이 좀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에서 현재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별 문제가 없다면 복지사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꼭 그런 생각 가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사라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약자를 바라본 기본적인 배분 관점 시야, 그죠? 약자를 바라보는 그 약자를 위한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학됩니다. 그럼 사회복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사회복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요. 그죠? 왜 사회복지는 복지사도 필요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정치운동 필요하게 노동운동도 필요하게 되고 자문사도 필요하게 되고 기부도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수험생 입장에 충분히 뭐로 복지발달 일정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자기 지위에 맞는 별도 역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합격하게 되면 좀 더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 여러분이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저기 빈민도 발굴할 수 있겠고 또 여러 민간 자원도 연결할 수 있겠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물론 그때 가면 이제 처음에 합격하게 되면은 거의 다 처음에 내가 이걸라고 왔나라고 많이 힘들어 하지요. 왜냐면은 그 학부 때 꿈꿨던 것과 달리 그 수급자들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생각해보세요. 사회에 밑바닥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그 상대에 관한 공감, 이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상식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뗐을 때 그런 사람이 계속 달려들어봐야 힘들지. 그렇죠? 왜냐면 공무원 되면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자격은 여기고 자격이 안 되는데 제가 뗐어버리니까. 근데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죠? 일단 여러 합격하고 나서 그 뒤에 사표는 여러 선택 문제. 그렇죠? 그건 선택 문제. 그건 지금은 합격은 선택이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만족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원서는 합격 이유를 다룬 게 아니고 합격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자, 공부할 때 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 공부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 강사, 교재 전부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죠. 거기 있는 거 보세요. 강사가 하는 강의 내용을 모든 수험생이 들어도 점수가 다르고 합격이 다릅니다. 그럼 중요한 요소 뭐죠?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달려있어요. 내 공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적절한 학원 강의와 적절한 내 공부 시간을 갖춰야 됩니다. 학원 강의만 지나치게 많이 듣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그게 실력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듣는 주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출서 나왔던 중요한 주제
그리고 어려운 단어 이해, 해석해주고 비교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정리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공부하는 게 달려있으니까 학원 강의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내 공부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렇죠? 내 공부. 내 공부가 아니면요 바로 남들과 똑같은 점수에 끝납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이제 국영사 필수 있죠? 국영사 국어, 영어, 국사 필수 있고요. 선택 일단 여러 사복 있고요. 자, 사회 선택하신 분 사회. 그것도 사회 많은데 사회 선택. 그렇죠? 사회 있고. 행정법, 행정법, 행정학. 나머지 다른 거.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선택. 그럼 사회하고 법하고 행정학 말고 다른 거 선택하신 분. 그래 되죠? 문제 이제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게 세 가지 필수니까 100으로 인정되죠? 100. 근데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 맞아도 이 필수는 바로 전 선택은 70 정도 됩니다. 70.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300점이다가 그리고 만점 140이다가 총점은요 바로 440이에요. 500이 아니고 그죠? 500이 아니고 그죠? 500이 아니고 440인데 복작은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 대구 부산 같은 경우 340 이렇게 됐죠? 그것이 340 정도. 근데 일행 같은 경우는 390 거의 한 400점 맞아야 돼요. 거의 400점. 면제까지 고려면. 그럼 이 차이가 50점 차이죠, 50 차이. 그러면 440과 390 이게 한 50점 차이인데 이거 진짜로 어려운 커치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쉽게 하면 한 평균 90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는 평균 80 이상, 일행은 평균 9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평균 80과 90 차이는요, 90 차이 10 차이죠? 근데요, 바로 70과 80 차이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결코 뛰어넘기 어려운 실력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평균 이 정도이면요, 바로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공부가 제대로 되고 나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복지는 보통 평균 80 정도, 그냥 보통 치면은, 그리고 일행은 9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행 수준으로 공부하면은 복지 100% 합격하는데 복지직 합격했다 해서 일행을 보장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지직이 컷이 낮은 이유가 뭘까? 일단은 바로 진입장벽,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그 전문성에 관한 거죠.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복지사 자격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학과가 자체가 공부보다는 현실에서 현장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 때 이론보다 실천, 현장, 실습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복지학과 자체가 대학 때 컷이 높은 과목, 과도 아니고, 그쵸? 과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컷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40에서 350 정도 되어야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40이 컷이야, 필기 컷이야, 필기 컷. 그럼 면접까지 고르면 350은 넘어야 안정적 합격합니다. 물론 이번에 지역마다 330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마다. 330에서 350. 물론 극단적이면은 280부터 406까지 있었으면 복지익도 극단적으로 지역마다. 그건 이거는 극히 일부 지역 보통 이 정도. 330, 350 정도. 그럼 350을 맞으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350 맞으려면은 두 개 조정 보겠죠? 여기서 240 맞아야 되면 240원. 여기서 110 맞아요. 110원. 이렇게. 그래야 이제 350 나와요. 그렇다는 뭐죠? 평균 80. 여기서 평균 80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복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 시험 보러 가서 복지학 만점 맞으니까 72점 이렇게 나오더라고. 올해 시험 보러 가서 72점 이렇게. 그래서 보통 70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75 보통 75. 물론 옛날에 사회가 어렵게 나와서 85까지 있었어요. 85까지. 하도 어렵게 나오니까 조정이 85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데 보통은 효대는 바로 쉽게 70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240 맞으려면은 점수가 국어 80, 그리고 영어 70, 국사 90,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만약 여기서 그리고 사법과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사법은 만점 맞고 사회는 90점 맞았는데 사회는 90점, 사회가 9점 맞아 얼마나 났다 조정이 잊어버렸네. 그렇다 65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100점에서 한 90만 맞아도 90, 한 85 정도 맞아. 85분 맞아도 어느 정도 110 됩니다. 85 맞으면 한 그 정도 얼마? 55, 60 정도 나오니까 85 정도. 85 정도. 그래서 이게 70대인데 85 정도 맞게 되면은 여러분 한 60에서 65 정도 맞을 거다. 60에서 65. 60 하더라도 얼마 되죠? 120 되죠. 그렇죠? 120. 그렇죠? 120 되잖아. 그렇죠? 120.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85 이상 맞고 80 이상 맞고 그러면 60에서 120 되고요. 120 그럼 여기서 이제 240 그러면 360 되겠죠. 그러면 안정적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배우는데 그 학원에 그 중간 계산했죠. 수험생의 70%가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국어가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 국어가. 그렇죠. 우리가 히어링, 프리토킹 가능한 국어가 마냥 객관식 쉽지 않아. 그렇죠. 야, 그리고 국산 나름대로 다들 높은 점수 왔습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70 정한 이유가 만약 영어를 여러분이 50으로 정했다면요. 이건 내년에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떨어진다. 왜냐면 50은요. 자기가 조정하는 통자수 점수가 아니야. 왜 50은요. 결국은요. 절반 알고 절반 모른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찍어서 맞춘다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 실력이 아니에요. 왜? 50 목표는 사람은 만약 다른 과목이 문제가 다른 과목 문제가 그래서 영어 배분 못하면 곧바로 30도 바로 나와요. 50과 30은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결코 멀지 않아요. 그래서 70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영어를 알고 맞춘 거, 점수 알고 맞춘 거. 60도 되게 불안전 점수 60도. 그래서 70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하로 되면 다른 거를 높이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60에서 70 올리는 경우와 바로 85에서 90 올리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 낮은 거에 집중하는 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낮은 거.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그 유혹에 빠지 마세요. 영어는 대충 하고서 다른 거 올리자. 그건 절대로 위험한. 왜? 진짜로 다른 거 열심히 하더라도 영어가 30, 50에서 35 되게 아주 십상이거든요. 진짜로 많은 수험생이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70%가 계속 그걸 실수한다는 소리야.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렇겠지. 그 통계가 70%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래서 공부할 때 과목을 여러분이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 영어 잘한 분이 있어서요. 그런 분이 다르게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조정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고 조정해 놓고서 그래서 360 이렇게 되겠죠. 120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목표해야 여러분 혹시 잘못되더라도 350 또는 345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커트라는 최하 점수지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커트는 최야, 그렇죠, 최야. 그래서 340 그 커트라인이나 그거는 사실은 그 중에 350, 360 많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잡아야 여러분이 바로 전부 다른 사람이나 문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커트라인 너무 낮게 잡게 되면은 여러분 실력보다는 다른 사람이 실수라든가 아니면 문제 난이도에 또 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마무리 얘기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 공무원을 준비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을 텐데 일단은 안정적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공부해서 합격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복지사들이 대개 다 경제적 여유 있는 집안들도 아니고 그죠? 보통 소시민들인데 공무원 시험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그런 배우나 능력이 없어도 필기 점수만 높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합격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평등이 가장 보장된 직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남 탓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체력이나 실력이나 경제력 바탕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노력으로 보충해서 합격하고 나서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 시험의 장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학원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여의치 않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은 아까 했던 100%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죠?
여론이 복지사 자격증이 1급 있다고 해서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1급이 있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음자세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좀 더 사회적으로 그 직업적 소명은 둘째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요. 직업적 소명 여러분 주관적 문제고. 그래서 공부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 다른 이 공무원 시험이 내가 흘린 땀만큼 공부하는 만큼 점수 나오니까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덜 했다 생각하세요. 덜 했다. 또 하나 경제 문제 존재하는데 경제 문제는 평생 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몇 배 있는 사람들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 다들 걱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합격을 목적으로 해서 합격 목적으로. 합격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빨리 합격하는 게 더 경제 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서 힘들어서 알바 가면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만약 주위에 가능하면은 주위 부모님한테 의존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그건 개별적 상황이 다르니까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맞도록 다 일상생활 다 제거하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 시험에 맞춰서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불필요한 다 제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고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업 중에 꺼놓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키는 시간을 정해놓거나 그 스마트폰 통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다들 있는데 다들 그 재밌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잠시 보면은 수험생 시간 단위 몇 시간, 며칠짜리 됩니다. 엄청 긴 시간, 엄청 긴 시간. 그래서 저는 생각 같으면 제가 만약 그 독재를 한다면 스마트폰 다 걷어서 했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수험생들이 스마트폰 보고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쉽게 해서 가진 거 없는 그렇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그 열심히 할수록 재밌어요. 공부가 재미없는데 열심히 하면 더 재밌어. 그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시간 이용치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무원 시험은 열심히 합격할 수 있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시간 많이 투자되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점, 생활점 단순화 시키세요. 단순화. 그래서 예, 공부할 때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허투루 걷는 게 없고 항상 그냥 어디 그 엘리베이터 탈 때조차도 영화단 하나 보고 화장실 한번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이런 자세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옵니다. 어, 그러면 암기하는데 눈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영화 하나 볼 때 평생 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활 동안. 그러면 차원이 달라요. 한순간은 차이가 없는데 이게 모이면 차원이 큽니다. 시간 제거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기 그죠. 오기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가 마지막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죠. 다른 것보다. 공부해 가면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공부할 때는 여러 환경 측면 존재하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환경 측면 따질 게 아니에요. 현재 조진 상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리 보고요. 교재에서 저기 보세요. 앞부분에 목차 뒤에 보세요. 목차 뒤에. 목차대 기출 파트 있죠? 기출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기출 반영 쭉 나와 있죠? 이쪽 나와 있죠? 두 쪽으로. 총론서 보세요. 총론서 전체 25% 4분의 1 나옵니다. 4분의 1. 근데 제일 많은 표가 되는 게 바로 연구역사죠. 그렇죠? 그렇죠? 연구역사 파트가 제일 그 표가 많지요. 그래서 해마다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두 문제 출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나라 역사도 최근에 많이 빈출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 빈출되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이 나온 것이 보완적 제도 모형, 그죠? 보완 제도 모형 그쪽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정책률 20% 출제가 되는데 정책률 제일 중요한 공공구조, 그죠? 공공구조 가장 많이 표가 많죠? 공공구조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과 현물 그 형태 많이 나오죠? 그 형태 그 정도가 많이 빈출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 서비스는 18.5% 나오는데 서비스는 주로 아동 장애인 그죠 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이죠 주로 이쪽이 주로 빈출됩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밑에 서비스 마지막 사회보장 기본법 파트 있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업법 보장 기본법 나오고요 실천론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잘 보면은
윤리강령 많죠. 윤리강령, 그리고 워커웨이칼, 관계론, 그리고 실천 모델, 그리고 사례관리. 일부러 사례관리 하도 잘 나와서 별도 뺐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실천 모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추가하면은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이 실천 모델 파트, 사례관리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밑에 행정론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평가 쪽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행정론 이게 저거 변수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면 10%에 한 문제. 그 평균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한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영역이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조사론도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뜸하게 되고, 지역사회복지, 특히 지역사회복지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 행정과 지역사회복지 중에 행정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지역사회복지가 2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출제되고요. 인행사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인행사는. 특히 인행사 중에는 밑에 체계론 중심으로, 뭐 체계론은 직접 출제보다는 뒤에 다른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쭉 이제 빈출되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주로 뭘 주로 강의하는가 하면은 기출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책 이만큼이고, 그리고 주로 빈출이요. 빈출 기출. 자, 빈출은 최소한 뭐 2회 이상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출 관련된 것인데 관련 내용이 이렇게 확대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할 때 우리가 전체 강의 중 하지만 주로 저도 강의할 때는 빈출 중심 하면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거 중심으로 하고 나서 이것이 이해된 뒤부터 그때 조금 확대해 가세요. 처음부터 전체 공부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저녁부터 기출문제 풀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올해부터 1400문제 이루어진 1400문제 이루어지는데 그다음 기출 보시면은 기출 20문제 중에 바로 18문제는 기출서 나옵니다. 여기서. 두 문제만 약간 새로운 게 출제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게 가장 기본이야. 그죠? 요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90%, 그죠? 90% 커버한단 말 90%, 그렇죠? 90%가. 그 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새롭게 출제되고, 나머지는 다 빈출서, 기출서 출제됩니다. 물론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만 영역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예, 책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왔던 기출 이렇게 이런 가끔 빈출이 있어요. 가끔 나오는 기출 문제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로 90% 8, 90 차지하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뭐라? 기출, 빈출 중시로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해서 여러 번 볼 때마다 약간 넓혀가는 거고, 처음에는 항상 기출 중시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영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넓어지만, 그러나 강의 중에 분명히 제가 중요 빈출 중시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세요. 다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출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이 3월 달에 만약 제가 3월에 시험 본 제가 1월 달 시험 공부 시작한다. 그럼 저는요 다 때려치고 기출 문제 보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나머지 다 안 보고 기출 문제 가지고 그 최소한 5번, 10번 그만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어요. 다 때려치고라도. 그 정도로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왜? 그게 가장 핵심이 수점이니까. 대신 기출본을 제가 강의 중에서 좀 더 쉽고 기본적으로 설명해 줍니다.